첫 번째 롤러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롤러기란 먼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러기는 2개 이상의 롤러를 한 조로 해서 각각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가공 재료를 롤러 사이로 통과시켜 롤러의 압력에 의해 소성 변형 또는 연화시키는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성 변형이란 무엇이냐면 스프링을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그 이상의 힘을 가하게 되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늘어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태를 소성 변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때 밑에 그림을 통해서 롤러가 뭔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롤러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철판 같은 것을 넓게 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요한 위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2개가 맞물려서 말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림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물림점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봤냐면 이빨 2개가 모아서 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물림점은 이렇게 2개가 물어가는 형식이다 라는 것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롤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울 혹은 가드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 그리고 가드의 개구부 간격을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앞쪽에 있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은 바로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가드의 개구부 간격 y는 6 플러스 0.15 곱하기 x, 이때 x는 가드와 위험점 간의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쉽게 대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면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60mm 위치에 풀리가 회전하고 있다. 자, 이때 개구면에서 위험점까지의 거리가 공식에서 x값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드의 개구부의 간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y는 6 플러스 0.15 곱하기 60을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5m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러기에서 중요한 방호장치인 급정지 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정지 장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이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참고 그림을 보게 되면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그림을 참고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느 것을 외워야 되냐면 급정지 장치의 설치 위치입니다. 손 조작식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0.8에서 1.1m, 무릎일 경우에는 밑면에서 0.6m 이내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치 위치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방호장치의 성능 조건을 보도록 할 건데, 앞면롤의 표면 속도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한번 배웠던 공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암기를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때 표면 속도를 구했을 경우 2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30m/min 미만일 경우와 30m/min 이상인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 미만일 경우의 급정지 거리는 앞면롤의 원주에 곱하기 3분의 1 이내를 한 거리가 되는 것이고, 30m/min 이상일 경우에는 앞면롤 원주 곱하기 2.5분의 1 이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공식도 같이 암기해줘야 되고, 앞면롤의 표면 속도에 대한 급정지 거리도 같이 암기해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모를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혹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심기란 무엇이냐면 세탁기로 약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안에 뺑뺑 도는 것이 원심기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아세틸렌 용접기가 무엇이냐면 산소와 아세틸렌이 화합했을 때 발생하는 높은 열을 이용해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절단하는 장치가 아세틸렌 용접 장치가 됩니다.
또한 용접 용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탄화수소 중에서 가장 불안전한 가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세틸렌 가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측에 있는 참고 부분을 보도록 하면 아세틸렌 가스 생성 반응식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어떤 반응식이 있는지 정도 적어놓고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화학식이 있는 경우에는 암기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노트에 적어서 이동 중에 자주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압력 제한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필기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냐면 항상 숫자 부분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여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포인트가 되는 것은 127kPa는 반드시 암기할 것.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 및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법규에서 나오는 부분으로서 필기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빈칸 넣기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어디에 밑줄을 쳐주면 되냐면 발생기실 설치 장소의 두 번째 줄, 설비로부터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때 3m 가로. 그 다음에 5개에 설치할 경우에 개구부를 다른 건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시킬 것 밑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발생기실 구조는 벽은 불연성의 재료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킨다 밑줄 쳐주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개구부를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1.5m 괄호.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도 괄호 쳐주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16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16분의 1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부분,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두께는 1.5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다. 여기도 괄호쳐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다른 법규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모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있는 부분을 포인트로 암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이때 뒤에 있는 내용보다도 항상 발생기는 5m고 발생기실은 3m다 라고 꼭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가스 등의 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만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다른 부분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용기의 온도는 40도씨를 유지한다 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계속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보일러 및 압력 용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는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사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압력 조정 밸브는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관 밸브는 밑에 있다 정도는 체크하고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일러의 종류 및 특징은 아니고 이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고 뒷부분에 보일러의 취급 시 이상 현상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캐리오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캐리오버는 무엇이냐면 보일러수 속의 용해 고형물이나 현탁 고형물이 증기에 섞여 보일러 밖으로 튀어가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을 가볍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식으로 보일러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때 안쪽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물이 있고 위쪽에는 증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기 위쪽으로 이 증기가 나가면서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밸브가 존재하게 돼서 이 밸브를 열 경우에 증기가 올라오면서 물도 같이 빨려 나가는 현상이 캐리오버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리오버 현상이 발생함으로 해서 프라이밍 현상과 포밍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현상은 캐리오버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프라이밍 현상은 무엇이냐면 보일러 부하의 급변으로 수위가 급상승하여 증기와 분리되지 않고 수면이 심하게 솟아올라 올바른 수위를 판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프라이밍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일러 부하의 급변은 무엇이냐면 이때 밸브를 천천히 여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열 경우에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증기가 나가면서 딸려서 물이 쫓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밍은 우리가 폼 클렌징 할 때 이 폼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폼은 그럼 거품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물속에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수면부에 거품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품이 많이 발생될 경우에는 수위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포밍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 증기의 이상 현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작용은 반드시 암기해주면 되고 수격작용과 이상연소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시급시 이상 현상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특성이 무엇인지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보일러도 마찬가지로 안전장치 혹은 방호장치가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로는 무슨 방호장치가 있냐면 고저수위 조절장치가 있습니다. 고저수위 조절장치는 말 그대로 고점과 저점, 즉 고수위와 저수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체크하는 것이고 반드시 경보등 경보음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에는 이런 식으로 고수위 조절 장치가 설치된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부분 압력 방출 장치는 이 위쪽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을 밑줄 쳐주면 되냐면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압력 제한 스위치. 압력 제한 스위치는 마찬가지로 이 보일러 앞쪽에 달려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염 검출기까지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이 네 가지 방호 장치는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체크해주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공기 압축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공기 압축기는 그냥 가볍게 여기만 밑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1kg/폴스/per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기계를 말한다 정도 체크하고 가볍게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산업용 로봇은 가볍게 읽어주면 되는데 어느 부분만 암기를 해주면 되냐면 밑으로 쭉 내려서 방책 부분, 마찬가지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 이때 1.8m 가로, 산업용 로봇 교시 등 작업 시의 안전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법을 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밑줄 쳐주면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봇의 조작 방법의 조작, 그 다음에 작업 중에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이때 참고로 매니퓰레이터는 로봇의 팔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상을 발견, 그 다음 네 번째 2인 이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재가동,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 오조작 밑줄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기 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로봇을 2인 이상 조작할 경우 오조작되어 속도 이상을 발견한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외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밑줄 쳐주시고, 자, 그럼 로봇 작업 시에 지침 사항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 2인 이상 신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작 부분, 조작은 무엇이냐면 로봇의 조작 방법 및 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조작, 마지막 부분이었고, 네 번째는 속도 부분은 무엇이냐면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그 다음 마지막에 이상을 발견한다는 다섯 번째, 이상을 발견한 때의 조치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를 보게 되면 이전 시간에 외웠던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기법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적어 보도록 할게요. 로봇의 외부는 매제다. 자, 그래서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이런 식으로 암기했습니다. 첫 번째 외는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배는 무엇이냐 매니퓰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드의 계급부의 간격은 어떻게 구한다? y는 6 플러스 0.15x 이렇게 구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정말 중요했죠.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부터 1.8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에서 1.1m 이내가 되겠고 무릎 조작식은 밑면에서부터 0.6m 이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도 중요한데 먼저 표면 속도는 어떻게 구했다? V는 파이 d n이라는 공식으로 구했고 이때 100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는 단위 환산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운 다음에 단위에 맞게끔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30m 미니트 미만일 경우에는 앞면롤 원주의 3분의 1 곱한 것 이내, 근데 만약에 그것의 이상일 경우에는 앞면롤 원주의 2.5분의 1 이내가 되는 것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보일러의 취급 시 이상 현상으로는 뭐가 있다? 총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봐주면 되는데 캐리오버와 프라이밍, 포밍이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산업용 로봇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줘야 됐었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 암기법, 로봇의 외부는 매제였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